네. 안녕하세요.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네, 부회장 김순근입니다. 네, 부회장 연상헌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 지회장 이은주입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994년에 독일에 와서 2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얼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쾰른, 베를린에 있는 독일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1년 반 정도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저 또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독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요? 독일은 한마디로 시스템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사회제도와 법규 내에서 독일 사람들은 원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문서화 기록은 정말 중요하고요. 실생활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때가 많지만 정확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은 교육제도, 그리고 나아가서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같은 담임 선생님이 맡아서 지도하고 학생들의 진로까지 결정해 줍니다. 인문계 진학이나 실업계, 직업학교로 가는 진로가 아주 일찍 정해져서 큰 테두리 안에서 직업군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면서 직업과 교육을 병행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다른 사실에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서 있을 거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한국에는 디지털화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보수적인 면모가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것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독일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일요일에 거의 모든 상점은 법적으로 문을 닫는데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느리고 보수적인 나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불평등을 덜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독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요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독일은 EU 국가 중에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 다양한 여가, 그리고 수많은 문화 프로그램,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기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신다면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나라이고 특히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물가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현지 물가는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일 전체 가구의 45%만이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월 소득의 평균 27%를 주거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부동산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고 특히 주요 도시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아서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쉐어해서 룸메이트 2명이나 3명이 함께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이 경우 프랑크푸르트는 월세가 400에서 600유로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독채로 된 아파트 월세는 700에서 심지어 1000유로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생필품 물가는 굉장히 싸서 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서 드시는 경우 한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도 한국과 비슷하고 더 저렴한 저가형 요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공공교통비는 아주 비싼데요.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는 월 정액권이 93유로로 환화로 환산하면 약 12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가형 장거리 운행버스도 있고 기차표도 스페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틈틈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매년 총 평균 소득을 측정하는데 직종별로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 보험 서비스, 정보통신 또는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고요. 반대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평균 수입이 1,800유로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는 경우 물론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은 3만에서 4만 유로 정도 사이입니다. 독일 하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없는 싱글인 경우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1등급이고 4대 보험과 세금을 합치면 월급에서 최고 42%까지 떨어져 나가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 지회 김순근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기본 상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어가 좀 어려운 언어이긴 하지만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교환학생의 경험도 갖고 또 졸업 후에는 해외 인턴십 기회를 통해서 독일로 와서 독일의 문화나 환경을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언어 학습이라든지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독일의 취업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은 취업 시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업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 어플라이가 가능합니다. 근로 노동 환경 시장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일 회사들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노동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당 40시간 맥스로 일을 해야 하고요. 또한 업종이나 또 회사에 따라서 33시간부터 주당 33시간부터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연간 20일부터 30일 정도로 업종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 휴가 기간은 또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에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업무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것이 독일 회사의 특징입니다. 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없을 때에도 그 자리가 잘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노동자가 잘 보호받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갖추어진다면 이직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이므로 현재 많은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언제든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을 만큼 많은 인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업무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고요. 심지어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업무를 잘 수용해주는 태도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 태도가 노동자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독일 노동자의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나 추가적인 업무에 노라고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한국인들은 노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것이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쌓여서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한국인 근로자나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문화와 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나 환경이 한국과 달라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 중에 교환학생의 경험이나 또 이를 토대로 일시적으로나마 일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독일 회사에 취업하는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기업 주도형 취업이지만 독일은 취업자가 도리어 선택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꿈이 있다면 독일 노동시장은 당연히 한국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독일을 교두보로 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으므로 한국 회사의 독일 법인에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는 후에 전문직의 경우나 또는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독일 회사에 이직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 지회 부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연상헌입니다. 네, 모국 청년들 취업 경쟁력에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한국 국내 취업 시장은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더라도 한국의 끝없는 야근과 경쟁, 지옥철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럼 과연 독일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독일은 저녁이 있는 삶, 노동자 중심의 근무 환경, 세금으로 보장된 비교적 안전한 노후 복지가 보장되는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해외 취업을 가슴 한켠에 늘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취업 경쟁력은 현지 언어 능력입니다. 취업 경쟁력 중 원활한 언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독일 회사 또는 한국 지사에서 인원 채용 언어 수준 등급은 독일어 네이티브 수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취업은 첫 인터뷰로부터 동료 및 고객과의 전문적인 대화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교포세대 외에 이런 인재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왜 이런 등급을 요구할까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스킬에 더해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다른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경향이 있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 클라이언트들과 모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은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통찰력 또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 생활에서 고용주 및 관리자, 여러 부서의 관계사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명확한 언어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현재까지 점수 위주의 커리큘럼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지향점을 수립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임금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라 유럽 전문 분야의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독일에서 일한다라는 책을 보면 해외 취업 판타지를 넘어 실전 독일 생존기를 리얼하게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청년들이 독일에 취업하기 힘든 환경 두 가지는 첫째, 독일은 유럽 연합국가 특성상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채용에 대한 경험도 많고 마인드도 훨씬 열려 있지만 굳이 그들에게 한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고급 전문 인력을 제어하고 일반직에서 부족한 인력은 주변 유럽 연합국가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시아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100배는 쉽습니다.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스페인, 이태리 지역의 청년들이 독일로 많이 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독일은 직업 특성과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소위 마이스터라 불리는 해당 분야 숙련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직업에 가장 적절한 교육기관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모든 청소년이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 취업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본인의 학력과 경력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 이 두 가지 실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 분야 기술 중 전공 분야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석박사 등 더 많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취업에 도전한다든지 국내 관련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은 후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스스로 가장 정확한 길일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IT, 반도체, 첨단 소재, 바이오, 환경보호 등 기술의 영역을 잘 준비한다면 언어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직업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해외 취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멋진 도전과 열정 속에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취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은 평생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일깨워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몰두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게요. 네,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독일에 있는 속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Nur tote Fisch schwimmen mit dem Strom.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로 물결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각자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 물의 흐름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흰끝 역류에 올라가 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 지회에서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힘찬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